네, 광양 출신 김길용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오전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광양 지역에 우리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무척 무거운 마음이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 김영록 지사님, 장성훈 교육감님 비롯한 우리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또 보건 의료 인력 여러분들께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발빠르고 또 신속한 조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용호 농축산식품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소용호입니다. 네. 네,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네, 이 책은 지금 현재 지역 전문 싱크탱크 또 네트워크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 재단에서 지난 3월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을 쓰고 엮은 박진도 그 재단 상임 고문은 서문에서 농업과 농촌, 농민이 국민 총행보고 출발점인 까닭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토대와 더불어 건강한 먹을거리, 일자리, 깨끗한 환경, 교육, 공동체, 문화, 여가, 정서적 안정 등이 균형을 갖춰야 된다. 그 뿌리에 농업과 농촌이 있고 그것을 감당하는 농민이 있다. 농업과 농촌이 국민의 일터, 쉼터, 삶터로서 다원적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하고 이를 담당하는 농민을 행복하게 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네, 국장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옥토를 가꾸고 또 국민의 안심 먹거리를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뿌리를 지키고 계신 농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네, 국장님, 지금 매년 전라남도가 우리 농민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농가소득이 전국 평년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예, 약간 적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약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135만 원 정도 낮습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네, 호남지방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전후 2019년, 2020년 전남 지역 농가 소득 변화입니다. 네, 농업 소득은 2019년 대비 11.1%가 증가해서 4,368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농업 소득은 약 14.8%가 증가한 반면 이전 소득, 즉 국고나 사립, 보조금 등 여기에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또 농어민 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전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전남 지역 농가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전국과 전남 농가 소득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농가 소득은 전국은 2020년 기준 4,503만 원인데 비해 전남은 4,368만 원입니다. 네. 이는 약 우리 한 135만 원이 적고 약 전국 평균 대비 한 97% 수준입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소득,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통해서 얻은 농업소득을 경우는 보면
전국은 1,182만 원인데 반해서 전남은 1,014만 원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대비 86%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 소득은 농어민 수당 지급 등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148만 원 정도, 약 110%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농업 소득이 아니고 이전 소득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농가 소득은 증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작년에 이제 농업 소득이 좀 많이 증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 이런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훨씬 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이모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도보다 한 5배 정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생산량이 조금은 낮았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방안이 무엇인가? 물론 도에서도 우리 다각도로 검토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설 원에 농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특히 이거는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지금 아열대 작물 재배 등 기후 변화에도 대비할 수 있고 특히 젊은층 청년 기농들이 적극적으로 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좀 시설원의 농가 지원 사업을 이렇게 지원한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연간 약 400억 가까이 39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국비 지원 사업이 3개가 있고 도 자체 사업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 사업을 통해서 한 190억, 195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시설 원예 농가 지원 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3년간 약 1,134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도비는 총 98억 원, 약 8.6%밖에 지원이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늘려야 된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과수라든지 또 시설 원예 쪽은 분명히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시 애호박 품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홍수입니다. 오늘 다른 자리가 아니고 우리 시설하우스 700평에 들어가는 어떤 난방 비용이 부담이 커서 그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난방 기기가 우리 700평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11월 20일부터 이 기계를 사용을 해서 4월 20일까지 약 한 6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5개월 반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이 난방기로 인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약 1,200에서 한 1,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농가 부담이 너무 커서 이 부분을 다른 전기 온풍기로 전환을 좀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바로 이 기계가 전기 온풍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계를 사용했을 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름 보일러하고 이 전기 온풍기를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은 전기 사용량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약 한 600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기름을 뗐을 때하고 절감 효과는 아주 절반, 정말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기계 또 장점이 뭐냐면은 배기가스나 온실가스 이런 부분에서 전혀 100% 다 무실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전기 온풍기를 지금 그 보조 사업으로 가격이 올해 1,3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도비가 15%, 시비가 35%, 그다음 자부담이 50%로 해서 이 기계를 들여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전기를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 5kg가 들어와 있는데 60kg 정도를 더 증설을 해야 되는데 키로당 약 10만 2천 원 정도, 총 소요비는 612만 원. 그 다음에 거기가 문제가 아니고 전주에서
단자판에서 또 요 기계까지 또 인건비라든가 자재 비용이 한 300~4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 한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요 부담이 농가들의 부담이 너무 커서 요 부분을 좀 지원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운 귀농하는 청년 농민들이 많이 지금 저에게 지금 문의를 해옵니다. 근데 이런 전반적인 어떤 시설하우스의 비용들이 너무 과다하게 비용이 들어서 우리 청년 농민들이 좀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은 우리 김영 도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보신 동영상은 현재 광양시에서 애호박 풍목회 회장을 맡고 계신 박공수 회장님의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번 도정지를 준비하면서 시설원의 농가들 소득 향상을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또 그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좀 현장 확인도 하고 말씀 의견을 이렇게 청취하는 과정에서 전기 온풍기에 대한 지원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늘려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고요. 모두 동영상에서 보신 내용과 같이 현재 시설원에 이거는 뭐 애호박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작물들이 지금 시설원회를 통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등유를 이용한 온풍기를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기 온풍기로 많이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등유 온풍기와 전기 온풍기를 비교를 해보면 연간 또 규모는 약 7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등유는 면세율을 지금 떼고 있는데 약 온풍기의 가격은 약 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최초 구입비가. 대신 설치비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연간 등유를 이렇게 연료로 사용하는데 연간 700평에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의 연료비가 지금 지출이 되고 있고요. 또 등유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등의 또 대기오염 물질도 사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전기 온풍기의 경우는 구입비는 1,300만 원으로 등유 온풍기보다는 비쌉니다. 하지만 그리고 설치비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설치비가 약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데, 대신 난방비는 온도와 무관하게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등유 온풍기, 전기 온풍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1년차 최초 구입해 가지고 1년 동안 운영을 했을 때 등유 온풍기는 약 2천만 원에서 한 2,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전기 온풍기는 2,9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구입했을 때 그 해는 전기 온풍기의 부담이 더 크죠. 하지만 2년차, 즉 난방비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전기 온풍기의 경우 2년 차에는 난방비 600만 원 정도만 지출이 되고, 반면에 등유 온풍기는 똑같이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기 온풍기를 설치 또 가동하면 2년 이내 설치비를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온풍기를 사용하게 되면 약 10년 이상을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러면은 매년 난방비가 한 6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절감을 하게 되고 고스란히 농가 소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전라남도도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또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기 온풍기의 경우는 환경 오염 물질 미발생으로 친환경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 전기 온풍기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좀 이런 건의사항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또 혹시 중앙정부에 이와 관련된 좀 정책 제안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우리 도에서는 2018년부터 이 현장에서 전기 온풍기 구입 지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전기 온풍기 구입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중간에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그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기 온풍기를 돌리는 거는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 품목에서 제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019년부터 지사님께서 전기 온풍기 지원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두 가지인데 그 생산비 절감 사업과 또 원예 특작 그 기반 조성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 중에 중앙 정부에서는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 생산을 위해서 화석 연료를 예. 사용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오염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는 것은 사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 생활할 때 쓰는 모든 전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단이 되거나 감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행히 그래도 전라남도가 2019년부터입니까? 예, 전기 그렇습니다. 온풍기 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도 건의되었던 부분인데 전기 온풍기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기 온풍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전기 인입 시설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700평 기준으로 약 1,000만 원이 소요되고 실제로 시설 원해를 제대로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1,000평 이상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전기 인입 시설 비용도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타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 전남의 경우는 전기 인입 비용은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도는 경기도와 경남은 난방 시설 설치 시 전기 증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전기 인입 시 기본거리 200m 이내 전기 승합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 엄청난 도움을 지금 주고 또 전기 온풍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 원예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전기 온풍기 사업이 더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 인입 시설 비용 부담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우리 전라남도가 전기 인입 시설 비용을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기 온풍기를 약 900농가에 3,700대 정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온풍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하지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전기 인입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승합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그 지원할 수 있는 농가 수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예산이 무한정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런 보급할 수 있는 농가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가 도 자체적으로 전기 온풍기 사업을 추진했다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효과를 보고 농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당연히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출발점이 예. 저는 전기 인입 비용, 설치 비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전기 인입 비용 지원을 적극적으로 또 검토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 하시겠습니까? 예, 평균 소요 사업비라든지 다른 농가의 어떤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장석웅 교육감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감님
지금 좀 많이 지쳐 보이시는데 혹시 오늘 또 우리 광양 지역 코로나 집단 감염 때문에 더 지금 긴장도 되시고 걱정돼서 그러신 건가요? 예, 도의회 도중 질의 답변만 아니면 제가 직접 가서 좀 상황도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할 텐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예. 아무튼 뭐 교육감님의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코로나 2년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또 교육 현장이 차질 없도록 또 코로나 방역 그 외 정책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교육감님이 보입니다. 네, 광양 지역 사립학교 교육감 경청 올레라 해가지고 올해 3월달에 광양 제철 남초등학교에서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교육감님. 전라남도 교육감 최초로 광양 지역 사립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저는 이 내용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만 이게 사실입니까?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예. 물론 우리 도내 국공립도 사립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립초등학교 경우는 도에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3개의 교가 있거든요. 근데 역대 교육감님 한 번도 방문 안 했다. 저는 이 그 교육감님 방문을 계기로 교육감님 그래도 늦은 감이 있지만 사립학교에 대한 관심을 또 현장에서 보여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또 당일날 학교 교직원, 또 학부모 대표 많은 분들이 큰 기대를 또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이 우리 도내 사립학교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를 반증하는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사립초등학교 현실을 함께 살펴보고 이에 대한 좀 활성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보신 바와 같이 전라남도에는 현재 여수 여도초등학교, 광양 제철초, 광양 제철남초 이상 3개의 교가 있고 현재 1,415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여수 여도초등학교는 하나솔루션 등 여수화학산단에 입주해 있는 19개사가 참여해서 여도학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광양 제철초, 광양 제철남초는 포스코 교육재단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직원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기 위해서 사립학교가 설립됐죠.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후에 여러 가지 교육 환경 변화, 또 뭐 주택단지 개방 등으로 인해서 직원 자녀뿐만 아니고 이제 비직원 자녀들도 거의 절반에 가까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 교육감님. 지금 현재 사립초등학교 재정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구성비는 어떻게 되는가요? 예, 그 사립초등학교는 당초에 이 사립초등학교 설립할 때 이 경비와 유지 방법 조항에 이 학교 수입과 설립 법인 부담금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교육청이 그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있는 직원 자녀 아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많이 다니고 그래서 2015년부터 비직원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고 2018년에는 50%, 2020년에는 비직원 자녀 70에 대한 75%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포스코 교육재단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렇게 잠시만요. 교육감님 답변 중에 좀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은 뒤에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말씀처럼 기존에는 학교 수익금 또 법인 부담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또 우리가 그 의무 교육화되어 있고 또 교육 정책 변화 등으로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재정결함 보조금이라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재정결함 보조금이 무엇입니까? 예,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 예산이 있는데 거기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사립학교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사립초등학교 재정 결함 보조금을 사립학교법 또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관님 말씀대로 지금 비직원 자녀의 경우는 2011년도에는 50% 지원해서 12년도부터는 100%를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직원 자녀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20%, 2019년도에 50%, 2020년도에 75%를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 3년간 사립초등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내용입니다. 보면은 2019년도에는 총 75억 원을 지원했고 2020년도에 78억 원, 2021년도에 70억 원, 그래서 3년간 총 191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지원율이나 지원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양 제철초, 제철 남초의 경우는 재단 출연금 감소 등으로 해서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죠. 예. 지금 직원 자녀는 50%에서 직원 2020년부터는 75%로 늘렸는데 직원 자녀, 비직원 자녀를 이렇게 차등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 그 말씀하신 3개 이 사립 초등학교는 정말 교육과정 운영도 잘하고 그래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도도 대단히 높습니다. 정말 우수한 사립 초등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립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공립 아이들에 비해서 뭐 차별을 받는다든지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19년, 20년 계속해서 이 직원 자녀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75%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100% 늘려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법인에서 이렇게 이 학교 운영을 책임지기로 하고 이제 법인 부담금을 계속해서 부담해 왔는데 이런저런 뭐 경제적 여러 이유로 인해서 그 줄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야 마음 같아서는 똑같이 100% 지원하고 있지만 일단 학교를 설립한 법인의 책무성 부분을 이렇게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포스코 교육재단에 이 부분을 촉구를 하고 한편으로는 이 좋은 방안에 대해서 교육청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2018년 아마 그때 겁니다. 지금 그 포스코 산하 포스코 교육재단이 지금 출연금을 지금 축소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포스코가 교육재단 산하 유치원 및 초중고 8개교를 공립화를 추진을 하려다가 학교 구성원 또 지역 정치권 지역사회 반발로 인해서 이제 무산이 됐거든요. 하지만 현재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속 추진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공립화 추진 관련해서 우리 포스코가 교육재단에서 전라남도 교육청에 정식으로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교육감 된 후에 그런 공식적인 공립 전환에 대한 그 방침이라든지 이걸 제가 접수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잘 아시다시피 그 자립형 사립고인 광양 제철고등학교를 이제 일반고로 이렇게 뭐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조차도 무산된 바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개 초등학교 공립 전환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은 접수한 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까? 포스코가 공립화 추진이 실패하자 재정 자립화,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서 지금 교육재단 산하 학교에 대한 출연금을 축소 결정했습니다.
2012년에 385억 원을 지원했는데 2019년에는 180억 원, 2021년도에는 70억 원만 지원을 했고, 지금 현재 본 의원이 포스코 교육재단에도 확인한 바에는 현재 내년도는 불투명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는 내년부터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런 보도도 있었고, 이에 따라서 학교 구성원 또 지역사회가 상당한 우려와 또 지금 불만이 있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돼서 교육감님, 포스코 교육재단에 좀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까? 내년도 지원분에 대해서? 예,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대폭 지원이 좀 축소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1차적으로 이 광양 제철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일단 대폭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이 학교 운영이 대단히 좀 어렵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포스코 교육재단에 제안했던 것은 2025년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자사고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방침이 서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이전이라도 일반계 고등학교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밝히면 공립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제철고등학교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은 한 바 있습니다만은, 지역사회라든지 두루두루 의견 수렴 결과 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네, 제가 지금 그 교육감님이 답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이따가 아마 제가 또 질의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은 광양 제철고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 의원은 사립 초등학교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포스코가 이렇게 출연금을 축소함으로써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지금 혹시 발생되고 있는지 보고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예, 구체적인 보고는 받은 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문제로 대단히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학교 운영과 학교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출연금 축소로 인해서 지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력 구조 조정. 지금 학교에 심지어 그 전산 혹은 원어민 강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인력들 구조 조정을 해서 그런 지금 과목들이 지금 폐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학생 특별 프로그램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교육의 질도 저하될 걸로 지금 우려가 되고, 뭐 교직원 지난번에 수당을 감액했다가 법원에서 다시 지급하라는 결정으로 원상 복구는 됐습니다만, 지금 교직원의 처우나 사기가 지금 크게 저하되어 있고요. 또 학교 구성원, 학부모들은 이게 학교를 계속 그러니까 내년도 예를 들면 신입생 경우입니다. 둔 학부모 경우도 이거 학교를 보내야 되나 이런 또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지금 학교와 관련된 각종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지금 학교를 보내지 않고 타 지역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는 우수 인재가 지역 외로 유출될 상황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학교와 지역 교육에 지금 학교 교육 역량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참고로 제가 올 3월에 교육감님께도 이 내용은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십사 했던 내용인데, 물론 이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사립초등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을 직원 자녀 경우 100% 지원을 결정함으로써 언론에서 왜 포스코 그 대기업을 이걸 비호하는 것 아니냐, 그러한 비판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 내용도 저도 봤는데요. 하지만은 지금 그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포스코 교육재단 출연금이 감소하고 또 비직원 자녀 비율이 확대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됐고, 현재 교육재단이 경상북도 교육청에 법정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특히 학생들에게
별도의 납입금을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 자녀에 대해서도 100%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21년 3월부터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교육청의 이런 변경 사유와 저희 전라남도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크게 예. 다릅니까? 예, 조금 다르긴 합니다. 네. 그 제철초하고 제철남초는 직원 자녀들이 약 52% 정도 되거든요. 근데 경북에 있는 이 포스코 교육재단 산하학교는 직원 자녀 비율이 24%밖에 안 됩니다. 지원 금액도 저희들은 만 10억이 조금 넘는데 경북 같은 경우는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원 자녀 비율도 낮고 지원금 규모도 적기 때문에 100% 교육청이 이제 부담하겠다라고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전남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2배 이상 더 많은 재정 부담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이런저런 판단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본의원은 사실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광양 제철초등학교는 비직원 자녀가 약 60%, 물론 제철 남초 같은 경우는 이제 비직원 자녀가 40%이고요. 그리고 그 예산을 뭐 4억 대 10억, 그래서 상황이 다르다. 이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경상북도 교육청의 그런 상황과 우리 전라남도의 상황은 별반 차이가 없다.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한쪽은 그 포스코 교육재단, 한쪽은 전라남도 교육청, 그 사이에서 지금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듯이 많은 어려움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감님, 지금 물론 이 자리가 뭐 포스코를 상대로 질의를 하지는 않지만 지금 포스코 또 전라남도 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우리 도내 특히 광양 제철초, 제철남초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된다.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시면은 포스코가 지난 4년간 그 재단, 그러니까 광양 제철초, 제철남초에 시설 투자한 비용이 약 3억 3천만 원에 불과하더라고요. 1년에 1억 원이 안 됩니다. 재단 그 산하 학교 시설 개선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무책임하다. 라는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포스코가 2020년으로 연결 기준 매출액이 57조가 넘더라고요. 영업이익만 해도 2조가 넘고 순이익도 1조가 넘는 이런 거대 기업입니다. 21년도에도 자체적으로 60조 원이 넘을 매출이 넘을 걸로 전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 또 그 뭐 의무 교육을 핑계로 변명으로 삼아서 이렇게 재단 산하야 학교에 대한 출연금을 감소하거나 또 중단까지 이런 이야기가 되는 이런 상황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포스코는 고 박태중 명예회장께서 포스코가 국민의 성원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장한 만큼 제철, 철강뿐만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도 국가에 기여를 하겠다, 제철 보국의 정신을 주장하고 또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해왔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2018년부터 경영진이 바뀌고 하면서 지금 큰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 게 사실이죠. 이와 관련해서 저는 비단 포스코만 비판할 게 아니다. 우리 도교육청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19년부터 직원 자녀비에 대한 그 지원을 75%로 늘렸습니다만, 실제로 포스코 교육재단을 관리 감독은 우리 교육청에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사립학교법에도 보면은 재정 지원 관련해서도 교육재단이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참고로 1988년 학교 설립 인가서에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학교 수익과 설립 법인 부담금으로 유지 경영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변화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교육에서 거의 손을 떼다시피 지금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교육청이 지금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했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포스코 교육재단이 그러니까 이 세개 학교 제철고까지 포함해서 세개 학교에 대해서 법정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100%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교육과정 운영도 대단히 잘하고 있는 그런 반면에 포스코 교육재단이 마땅히 해야 할 처음에 학교를 설립할 때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단 전입금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사실 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제재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촉구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포스코 교육재단에서 이 재단 전입금 얼마를 이렇게 책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 특히 2개 초등학교가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라고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입금 규모를 보면서 2개 초등학교에 대한 재정 결함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예산 편성 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여러모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본연이 세 번째로 좀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난번 광양 지역 그 사립학 초등학교 방문했을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서 내용을 보면은 경상북도 교육청 그런 상황과 전라남도 현재 교육청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는 계속 제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 자녀 직원에 대한 100% 지원을 할 경우 또다시 포스코의 입장을 옹호해주고 또 그들이 더욱 교육에서 발을 빼는 그런 또 어떤 쪽으로 이렇게 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 또 구성원의 입장 특히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가 직원이라고 해서 혹은 비직원이라 해서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포스코 교육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되 이와 더불어서 직원 자녀 100%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주 잘하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그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은 우리 사립학교 다니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 차별받고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죠. 네, 방금 포스코 산하 교육재단에 관련해서 우리 도교육청 지원을 또 확대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연이 이 내용을 말씀드림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체 100% 지원을 할 경우 포스코가 이번 기회에 정말로 공립화 추진의 의지를 더 불태우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 또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직원들의 입장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장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또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본위원회의 고민과 또 이러한 그 제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 행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